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윤석열 검사 얘기가 없었으면 이게 우리의 메인 야마였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한 거야. 그러니까 SBS 전 직장이 도와주질 않네 진짜. SBS 일배 논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올려주신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좀 심해.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또 가져왔어요. 근데 또 가루가 되도록 깔 것 같아. 아니야, 뭘까요? 자, 여태 있었던 케이스 한번 저기 읊어주세요. SBS 일배 사건은 뭐 여러 군데서 정리해 주셨던데 총 10건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20일 뉴스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코알라 이렇게 합성한 사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온 게 2013년 8월이 처음이었고 그 뒤에 이제 2013년 9월, 2014년 3월, 2014년 6월, 8월, 11월, 2015년 5월, 7월, 9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5월 17일 날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타임지 표지를 합성해가지고 나온 것까지 해서 총 10건.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래서 미국 타임지에서도 그거 다뤘잖아. SBS 일베 논란 보도했어요. 타임지에서도? 네. 참, 이 국가적으로 무슨 국제방송이야. 이게 뭐야. 정말 왜 그런 겁니까? 무슨 이게 요즘 방송 만드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베 로고 관련해가지고 몇 건이나 있는지를 이제 찾아봤더니 뭐 나무위키 이런 데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방송사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있는 걸 싹 다 정리 이제 알려진 것만 63건이에요. 많기도 하다. 뭐 TVN, 무슨 XTM, 뭐 MBC, KBS, 연세대, 뭐 아이폰, 네네치킨 뭐 좀 많이 쭉 있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이제 합성한 사진 건수가 21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많은 게 대학교 로고를 변형한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걸 이제 바꿔가지고 한 게 16건, 15건. 그리고 뭐 대학교 로고 말고 이제 다른 로고들 왜곡한 게 이제 16개. 그리고 뭐 엘사 사진 합성한 게 3개, 영화 포스터가 3개, 그리고 이제 뭐 그 나머지 기타 사건들이 이제 뭐 5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3사, 방송 3사는 어떨까 해서 제가 그 63건 중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SBS 제일 많아요. 10건. 그리고 KBS가 6건. 걔네도 많네. MBC가 4건. 이렇게 해가지고 MBC는 뭐 보도가 일배니까 로고가 문제야 지금. SBS, KBS, MBC 순으로 그렇게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뭐 TVN이든지 XTM이든지 MBN이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뭐 방송사들이 이제 있고, 채널 A도 있고, 뭐 중앙일보도 있고. 일단 SBS로만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그 보통 나왔던 프로그램들의 이미지들이 문제가 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제작을 해놓고 TV 방영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분명히 PD들이 할 텐데 그거를 왜 알아차리지 못한 거냐? 알아차리지 못한 게 아니었다면 알고 쓴 거냐? 이게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포인트잖아요. SBS에 일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SBS에 일배가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진짜로 SBS 안에 일배가 있는 거냐?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확답을 못 하죠. 있을 수도 있지. 자기가 밝히지 않으면 일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건 이제 근데 분위기 자체는 내가 일배한다고 감히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대놓고 못하지. 절대. 그리고 KBS는 뭐 일배한 기자가 걸렸는데 뭐 그냥 기자를 이렇게 해주고 막 했잖아요. SBS는 조직이 KBS, MBC보다 굉장히 작고요. 효율적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효율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이 틈이 없어요. 그 보도국 조직만 보면 KBS가 중앙에 있는 기자가 한 6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기자가 600이라고요? 와. 중앙에 있는 기자만, 서울에 있는 기자만 한 600명 정도 되고 MBC가 한 400명 정도 되고 SBS가 한 250명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력으로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BS는 사람이 좀 넘치는 편이어서 여유가 있죠, 여러 가지로. 근데 SBS는 이제 빡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이 뭐랄까 성격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찍히면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너가 있는 조직이라. 그러니까 대놓고 그런 튀는 짓은 할 수 없겠네요. 내 일배다 뭐다 이런 거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해.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KBS는 정권이 바뀌고 위에 헤드가 바뀌면
뭐 여지가 있잖아요. 그쵸. MBC도 방문진의 저걸 받긴 하지만 어쨌든 여지가 좀 있는데 SBS는 오너가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뭐 하나 찍히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거의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떳떳이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놓고 일베가 활동을 할 수는 없다. 그거는 명확하다. 그건 명확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다. 그거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몰래 활약하면 어허. 몰래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뭐 일베하고 뭐 회사에서 일베를 하면 걸리니까 네. 회사에서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지난번에 김성준의 거 이제 하차하게 된 그 사건처럼 이것도 저는 프로세스가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그림은 그러니까 누가 골라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뉴스 화면까지 올라오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프로세스를 조금 들여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좀 있을 텐데 일단 있냐 없냐 부분에서는 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있을 수 있다. 대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아마 숨어서 암약을 하거나 혼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그렇죠. 뭐 요럴 것이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정말 부주의한 네. 거에 대한 결과물인 거냐 아니면 정말 이게 잘 짜여가지고 각본에 의해서 이 암약하는 일베가 뭔가 이렇게 좀 일부러 이건 망가뜨리려고 각본도 아니고 근데 질렀어. 그 지옥에 나가라 이거 뻑 박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뭐 일베가 이렇게 막 그걸 바꿔치기 하거나 뭐 이렇게 막 프로세스 중간에 막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거나 네. 뭐 가능성은 그렇게 두 개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그러면 프로세스를 보면 프로세스를 좀 뭐 알려볼게요. 이걸 약간 이제 뭐 넘겨짚을 수는 있으니까 네. 요게 크게 보면 사고가 났던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보도국에서 일어났거나 네. 제작국에서 일어났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들이 있는 조직 크게 보면 방송국은 두 가지 조직이에요. 기자들이 있는 한 무리 네. 그리고 PD들이 있는 한 무리 그리고 행정직원 조금 네. 요렇게가 SBS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자가 있는 데가 보도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작국이 이제 PD들이 PD가 있는 있는데. 데고 그리고 뭐 라디오국, 아나운서국 이런 네. 데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적으니까 네. 크게 보면 기자 조직 하나, PD 조직 하나 있는데 기자들이 만드는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게 뉴스에서 사고 나는 거고 네. 그리고 무슨 그 나머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뭐 런닝맨, 무슨 뭐 SNS 원정대 뭐 이런 데 사고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뉴스 만드는 팀하고 나머지 거 만드는 팀 이렇게 두 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팀에서 사고가 난 경우, 뉴스 만드는 데 사고가 난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네. 그 뉴스 만드는 조직과 프로그램 만드는 조직은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돌아가니까. 네. 근데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양쪽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전혀 별개의 조직이라 그건 약간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있었던 데는 보도국이니까 네. 보도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뭐 제작국도 비슷해요. 어떻게 돼 있냐면 SBS 본사의 정 직원들이 있고. 네. 촬영을 하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편집을 하는 기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세 무대기로 나눠지거든요. 그 메커니즘은 똑같으니까. 취재, 촬영, 편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사람 그게 기자든 PD든 네. 그렇죠. 취재를 하는 직역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SBS 정직원들이에요. 네. 근데 촬영을 하는 곳 그리고 편집을 하거나 뭐 CG를 만들어서 붙이거나 이 이제 후반 작업을 하는 네. 요 조직은 그거 회사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회사처럼. 내분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촬영을 하는 쪽을 SBS 뉴스텍 아하. 그리고 이 뭔가 이 제작 이걸 하는 걸 SBS 아트텍 이렇게 회사가 따로 있어요. 네. 들어본 이름들이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8시 뉴스를 예를 들면 8시 뉴스에 이제 그래픽을 쓰고 싶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제 리포트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래프를 쓰거나 뭐 이렇게 뭐 CG가 돌아가는 3D CG나 2D CG나 이런 걸 이제 쓰고 싶으면 네. 어떻게 하냐면 신청하는 양식이 있어요. 네. 이제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디지털로 그냥 다 하는데 ERP 시스템에서 이제 직접 하는데 네. 거기 ERP에다가는 그림을 막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글로 써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대부분 종이에 양식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밑그림을 대충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CG실로 가요. 네. 그래서 CG실에다가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을 이제 몇 컷 이렇게 그래서 그려가지고 가서 거기다 뭐 몇 시에 누가 어느 프로그램에 뭐 2D, 3D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기재하는 양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CG실에 가죠. 그래서 CG실에서 CG 맡기러 왔습니다 하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CG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부서들이 대충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정을 해줘요. 네. 누구한테 가세요? 데이브니어한테 가세요. 네. 그럼 제가 데이브니어 배정을 받은 다음에 데이브니어한테 가요.
그럼 이제 제 뭐 알림으로 이제 각자한테 문자가 가죠. 몇 시 뉴스에 어느 프로그램에 누구 기자가 어느 CG 담당자하고 페어가 됐다라고 문자 메시지가 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는 가서 설명을 해줘요. 제가 밑그림 그린 걸 보여주면서 자, 이 부분에다가는 마크를 넣어주시고 여기다가는 뭐 워딩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는 사람 실루엣 이렇게 넣어가지고 검찰에서 발표한 뭐 법조문은 이런 게 있는데 뭐 검찰 관계자 해가지고 실루엣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그림 나오게 그리고 이렇게 빡 바뀌면서 뭐 다른 게 나오게 네. 뭐 그래프는 어떻게 넣어주시고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네. 쭉 알아듣잖아요.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제작을 해요. 제작은 혼자서 해요. 네. 그림을 뭐 웹상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걸로 이제 막 바꿔서 네. 그 작업을 해서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렌더링을 걸어서 그 작품이 나오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아까 페어가 됐으니까 다 됐으니까 모니터로 와. 완료, 작업 완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는 편집실에 내려가서 편집 기자하고 편집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CG 올라왔네요. 그러면 CG를 땡겨다가 커트에다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CG 작업은 CG를 작업하는 그 CG 작업요원이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완료가 되면 이제 문자가 전송돼서 완료됐다고 알려주면 저는 그거를 가지고 내용도 한번 확인하고 네. 그리고 편집 기자한테 얘기해서 같이 앉아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 기자가 그걸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다 완성을 해가지고 그 중앙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편집부 그때 얘기했잖아요. 편집부 기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편집부 기자 그걸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일베가 활약을 한다 그러면 그 작업을 그래픽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 일베이거나 다른 사람은 확인을 못하는 그러니까.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그 양반이 일베여서 그걸 일부러 갖다 쓸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뭐냐면 걸리잖아. 너무 티가 나고 내가 한 게. 작업한 그지? 사람이 딱 정확히 용커로 누군지가 걸리잖아. 나오니까. 그러면 바로 잘려.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내가 그거를 만들기가 내 모가지 내놓고 내 밥줄 내놓고 그거를 하기가 내가 정말 민주투사 같이 내가 일배로 이거를 SBS에 한번 띄우리라 라는 게 평생 소원이었으면 거기 일베 거기 게시판에 내일 8시 뉴스 봐라. 그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직원에 채용돼서 하다가 그걸 올리고 다음날 잘리는 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페어로 짝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짝이 언제나 똑같은 짝이 아니잖아요. 달라지죠, 매번. 그러니까 그 다른 짝을 하면 분명히 공통 분모의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 뭔 소리야? 그거. 사건 사고를 내는 사람이 계속 겹칠 수 있다. 사건 사고를 나는 케이스의 그 짝들을 다 조사를 하면은 그 중에서 아트텍 직원이 그건 없어요. 그래요? 다 확인해봤어. 유독 아, 그래? 걸리는 사람은 네. 없었다는 이미 거잖아요. 했어? 그건 겹치는 사람 없어요. 그래요? 10건 중에는 그 적어도 보도국에서는 겹친 사람 없어요. 진짜 네. 실패. 근데 아무튼 그러면 가능성들을 아니 조합을 왜냐면 해보면, 그게 외부로는 안 나가도 네. 징계 받아요. 오케이. 그렇겠죠. 좋아. 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잘릴 거를 뭐 용기 내서 하지 않는 한 그럴 리는 좀 적다. 확률이 적다. 적을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작업하는 사람이 일베여서 그거를 일부러 도용해가지고 네.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명확하게 누군지가 뽀록이 나고 그렇게 걸리면 다 그거는 뭐 잘리지는 않더라도 네. 불이익이 오니까 굉장한 불이익을 받아요.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네, 받았어요. 실제로 그때까지? 받았어요. 다 받았지, 그러면. 오케이. 내부 징계 받겠지. 자, 그럼 가능성들을 조합해 보면 어쨌건 CG를 작업하는 실제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트텍 직원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만들어진 그림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는 기자와 편집실 그리고 편집부 이렇게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일베의 그림을 내가 쓰고자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트텍 직원이 겉으로는 실수다, 나는 몰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일베였기 때문에 썼던 거 가능성 하나. 그럴 가능성이 그죠? 있죠. 두 번째는 아트텍 직원은 이게 일베 그림인지 몰랐어. 진짜로 그냥 검색해서 쓴 거야. 올렸는데 기자나 편집부 쪽에서는 사실은 그걸 알아본 누군가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일베야.
그냥 내보낸 거야. 그렇지. 이 두 가지 경우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로 가능성은, 올렸는데 네. 그 중간에 보는 사람이 일배여가지고 나간다 오예.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표정이 왜 이렇게 리얼해? 김용, 와, 김프로. 오예. 리얼한데? 나갔어. 그러니까 뭐 이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의도가 있게 삽입됐다면 그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트텍 직원이 실수를 빙자해서 넣거나 아니면 아트텍 직원이 의도 없이 넣었는데 그게 일베인 걸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넣은 기자나 편집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저는 이제 내부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고 날 때도 있었잖아요. 네. 아 정말 쌍욕을 하는데 너무 분하지만 이걸 어디 해명해봐야 잘 믿어주지도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하면 김프로가 또 가루가 되도록 깔 수도 있고 너 이 새끼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실드를 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게 있냐면 네. 그러면 그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 그 자료를 끌어와서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로고를 찾거나 네. 아니면 뭐 어디 그림을 찾거나 실루엣을 찾거나 그런 거는 기본적인 사진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해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합니다. 데이브 니어 내지는 고려대 로고 고려대학교 이렇게 치면 그러면 쭉 나온 거 중에 구글 검색에 옵션을 맨 끝에 해상도로 거는 가면 거지. 예. 큰 사진. 그럼 큰 사진 위로 쫙 뜨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해상도가 제일 좋은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따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예. 만든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일베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일부러 그거를 작업해요. 해상도 높은 걸로? 고해상도로. 완전 고해상도로. 완전 고해상도로 누가 봐도 CG실에서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이 갖다 쓰고 싶을 만한 거를 딱 만들어서 쨍한 걸로 하는구나. 일부러 굉장히 많이 올려놔요. 연세대학교로 오고 고려대학교로 오고 그리고 그거를 막 올려놓은 다음에 방송국에다 갖다 쓰면 인증하는 거예요. 오예, 아, 내 거 썼다. 내 거 썼다.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지. 이거 봐 개새끼들 뭐 어쩌고. 그 내 거 썼다라고는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픽 작업하는 사람은 근데 일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응 비응 만드는 게 일베라는 걸 알지만 일베가 아닌 사람은 이건 뭐 제 경험이었기도 하고 일베라는 게 이때 그래 뭐 근데 나는 뭐 그때만 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상파 기자들은 SNS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막 안 안 한다고. 하니까.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일베라는 게 또라이 같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때라고는 해도 그 안에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둔감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게 일베 인증의 글씨고 어떤 게 일베에서 얘기하는 그런 건지 상징이나 이런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네. 알면 이거 일베다라고 할 텐데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보고도 눈뜬 장님같이 그냥 가만히 있다 오 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실드 치지 마. 아니 근데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는데 아니 그러면 그게 처음에 사건이 한두 번 났으면은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왜 여태 그런 것도 안 해?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해? 그리고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개그 콘서트에서 대박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2014년 10월에 MBC에서 한번 난리가 나고 네. 개콘 때도 한번 난리가 나가지고 네. 그때 11월에 뭘 하냐면 자체 DB에다가 모든 거를 다 모아놓고 여기서만 뽑아가지고 쓰겠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안 하고 이미지로만 라이브를 딱 모아놓고 그것만 쓰자. 그것만 쓰겠다 라고는 천명을 하고 네. 그리고는 한동안 안 발생했었어요. 네. 사고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참 그런데 SBS 본사 그냥 정치권 기자 PD가 속해 있는 정치권하고 되게 아픈 얘기인데요. 그 밑에 자회사들하고 처우가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경우 많죠. 처우가 네. 다르게 네. 하려고 회사를 분리했어요. 네. 그래서- 경영이 효율화지 한마디로.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드텍에서 그래픽 작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계약직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면 2년 전에 교육받고 뭐 이렇게 받았던 것도 히스토리를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계약직이 많거나 비정규직이 있거나 그러면 그럼 모를 수 자주 있고. 바뀌어요. 그러네. 그리고 충원이 됐다가 금방 했다가 옮겼다가 막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육의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죠. 그냥 본인이 작업하던 왜냐면 이제 그래픽 작업은 본인이 계속해서 그냥 자기 방식이 굳어진 거니까 네. 자기 방식대로 그냥 하는 사람은 일베가 깔아놓은 건지 모르고 그냥 갖다 썼다가
스크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그 SBS 플러스 뭐 네. 밤참 뉴스에서 나왔던 캐리 돌리스 뭐 그때 네. 지금 고투헬 이거 쓴 거는 네. SBS가 아니거든요. SBS 플러스라고 이건 또 회사도 상암동에 있어요. 저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MBC 본방송 있고 MBC 드라마는 있잖아요. 두 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예요. 완전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SBS도 SBS 본사랑 SBS 플러스는 SBS는 공중파, 플러스는 케이블에서 하는 PP사라고 해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SBS라는 회사의 타이틀을 달고 있긴 하지만 SBS 본사랑은 전혀 다른 회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SBS 뭐 그래서 SBS가 10번이나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뭐 어찌됐든 방송 결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못했으면 그리고 걸러내지 못했으면 그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욕 먹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실드를 치려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 자체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계속 터져 나오고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나오고 뭐 하는 것의 이유에 일베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암약하는 일베가 뭔가를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네. 지뢰를 심어 놓은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래픽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쓰기 딱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때 무슨 저 SBS 13층에서 일베 로고 표시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올린 애 있었어요. 있었어. 그거는 CCTV를 다 돌려가지고 네. 확인을 했는데 정직원은 아니었어요. 계약직이었나요? 계약직이었던가 뭐 하여튼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방송국에는 계약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 많죠. 예. 그거는 SBS 관리를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이제 차원의 거는 아니었던 걸로 그때는 차단했었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10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할 정도로 이게 시스템이 뭐 아무리 계약직이고 사람들이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니 인공지능이 지금 일베가 한 거를 걸러내지 못하는 수준이야? 그게 아니잖아. 분명히 이건 뭐 약간의 기술적인 도움만 해도 스크리닝 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 알아야 네. 스크리닝을 할 테고 그리고 이 정도 김프로 쇼를 들으시는 분들 정도면 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깝깝할 텐데 네. 그 방송국에서 뭐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모바일 환경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분들 많거든요. 아, 왜 요즘 스브스 뉴스도 열심히 하고 좀 모바일 쪽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그거는 어쨌든- 일부 밝으신 분 그쪽 계열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실드를 치자는 게 절대 아닌데, 이거 뭐 맞아요. 이거는 정말 걸러내야 되고, 뭐 어찌됐든 그렇게 뭐 폭탄을 깔았든 지뢰를 깔았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뭐 설명은 해드려야 되니까. 뭐 요런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구나. 뭐 그러면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뭐 의견을 내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뭐 프로세스를 아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욕을 먹어야죠. 이건 욕 먹어. 욕을 쳐 먹어야죠. 이거. 그리고 사실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SBS하고 다른 회사고 뭐 계열사 회사이기는 하지만 너무 명백하잖아. 너무 명백해. 고우테리 뭐냐 고우테리. 노란색 글씨 빡 박혀 있고 방송국 그 CG실에서 경험을 해봤던 아트 디렉터들이나 아트 디자이너들이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덫을 놓을 수 있어요. 전 100%라고 이미지를 봐요. 심어서. 그러니까 일베인데 어허. 일베에서 이거를 덫을 놓으면서 올리는 애들은 경험이 있는 애들이에요. 네. 일해본 적이 있는 거야. 방송국 일을 해본 방송국 적이. 관련해가지고 그런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알죠. 하는 거다. 아니까 올리는 거예요. 딱 사이즈 좋게, 쓰기 좋게. 이게 어느 회사, 어느 소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 회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쨌건 방송국에서 CG실이나 아트 일을 했던 사람이 일배 유저고 그렇게 덫을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100%고요. 어떤 걸 보면 아시냐면 네. 연세대로가 이응 비읍으로 있다가 나중에 고려대로로 갔거든요. 그쵸. 거기는 굉장히 진화했어요. 독수리 날개 안에 숨어 있잖아. 네. 아니 그 호랑이 호랑이 날개. 호랑이 무늬 안에 이응 비읍이 숨어 있는데 못 찾아 그건. 저도 그걸 보고 몰랐어 처음에. 그걸 누가 알아, 그거를.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를 보고 그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 나가는 거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또라이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경험이 있는 애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왜 하필 SBS가 그런 덫에 자꾸 걸리냐고. 그 이유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 유독 걸려, 때문에 왜. 10건이나 그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다니까요. 10건, 6건, 4건이잖아요. 네.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강아지 많은 거잖아. MBC보다는 2배 이상 많은 너무 건데 너무 말이 안 되지.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SBS가 많을까? 그리고 또 저는 MBC에서는 그러면
이제 CG실의 프로세스 내지는 뭐 CG실의 처우 이런 거를 비교하면 조금 차단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게 다른 뭔가가 있을 텐데 저는 사실 MBC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거기에 뭔가 그 메커니즘이나 그 걸러내는 이런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SBS 스크리닝 시스템 각성하라. 뭐야 정말. 이거는 뭐 100% 각성하고 반성하고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 없지. 제가 이거는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MBC나 KBS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직원들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상파 3사 중에서는 네. 이렇게 따로 떼져 나와가지고 자회사의 형태로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처우가 굉장히 이렇게 좀 느슨하게 돼 있는 형태로는 다른 회사는 아니거든요. 촬영 기자들도 그렇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교육 내지는 뭐 스크리닝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들고 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더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게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방송이 그러니까 보도랑 제작으로 나눠 생각해 보면 제작 쪽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온갖 종류의 방송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외주 제작이에요. 그렇죠. 네. 요즘. 방송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냥 방송국에 납품해서 방송국은 틀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스크리닝이 굉장히 느슨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보 프로그램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제작 그 외주거든요. 이거 스크리닝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대단히 이런 그거를 걸러내기에는 우리나라 방송하기 느슨하다. 이건 팩트예요. 오케이. 그렇죠.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기술의 힘을 빌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기술을 문제가 어떻게 있어요. 해? 그러니까 아니지. 저런 요즘은 이미지 인공지능이 스캔 기술을 쓰자는 거잖아. 그래. 일베는 매일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래, 매일 거기 만들어. 그 매일 새로운 이미지를 항상 서치해서 붙여가지고 이게 일베인지 아닌지를 누군가 계속 검색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AI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AI를 적용하자는 거야. 그래, 아직은 내가 일배를 쉽지 않아. 모르네. 그 돈을 당신이 줄 거야? SBS에? 방송자가 지금 방송 광고 4차 산업혁명 수익을 자꾸 있잖아. 말씀하시는 거 보시는 거 혹시 안철수? 어느 분의 샤이 지지자인가요? 이게 우리가 지금 먼 곳에 와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일베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설일 수 있습니다만 네. 전 조직적으로 키웠다고 보거든요. 저 그렇지. 생각을 해서. 그럼 진짜. 그래서 쌓아놓은 수많은 똥들을 밟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못 걸러냈느냐? 왜 이거를 제대로 스크리닝을 못 했느냐고 싸울 일인가? 정작 똥 싼 놈은 딴 놈인데 걔네들 때려잡아야 이거를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조직적으로 뭔가 저는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렇죠. 남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때려 부어가지고 계속 이거를 조직적으로 키웠던. 몇 년 전부터 의심이 왔어. 네. 근데 그쪽을 때려잡아가지고 발본색원을 빨리 하지 않고 거기서 싸제껴놓은 똥이 계속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거를 왜 꼼꼼하게 스크리닝을 못했느냐. 물론 그걸 스크리닝 해야 맞고 못한 걸 욕먹는 게 맞는데 네. 우리끼리 와가지고 물고 찢고 싸우고 이게 무슨 실수였느니 실줄 쳐주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오케이. 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일베를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되자마자 탈퇴하겠다고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 자체가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범죄에 가까운 이것들을 소탕을 해야 맞지. 야, 탈퇴하는 데 알고 보니 다 국정원 직원들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일베랑 제가 의심가는 몇몇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뭐 사실로 드러난 것들은 어버이연합이니 이런 관제 단체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일베도 그거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저는 네. 유독 스캔들을 잘 보도하는 모 매체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어디라고 거 말을 하지 있죠.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정권들이 쌓아놓은 똥들이잖아. 거기를 일단 소탕하자는 김프로 의견에 100%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이건 뭐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용서합시다가 아니고 네. 뭐 어찌됐든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은 프로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못 걸러냈다면 징계를 받는 게 맞고 그게 징계를 받고 나서 고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돈이 들더라도 마련하는 게 맞다. 네. 근데 그렇게 발생하는 수많은 비용들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했는가는 찾아서 발본색원을 해야 맞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단순히 방송사가 해야 될 일을 해태해서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 나쁜 일베 애들을 조직적으로 놔두고 관망하고 키운 거를 정말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성렬이 오빠 좀 때려잡았어요. 국이 형, 성렬이 오빠. 아, 진짜 좀 갑자기 때려잡아줬으면 불현듯, 좋겠어. 불현듯. 그러니까 SBS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욕 먹었어요. 이거는 뭐 반성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명확한데 네. 다만 데이브가 말한 것처럼 일베 로고를 스크리닝하는 것에 막 그 사회적 비용을 쓸 게 아니라 일베 자체를 없애는 게 더 빠른 접근 아니냐. 일베를 없애도 이미 싸질르는 똥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사고는 계속 지뢰가 터지듯이 터질 수밖에 없는 유연성을 계속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헛군데 와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피 흘리면서 싸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빨리 좀 진짜 때려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듣고 있다면 그 포토샵 앞에 있는 쌍놈 새끼야 그만해라. 진짜. 찢어 죽이기 전에. 대신 고투헬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이걸 진짜- 이런 식으로밖에 모니터링을 못한 거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크게 욕 먹고 큰 징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고투헬은 진짜 그건 이해가 안 돼. 네, 그건 그건 뭐 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네. 그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 SBS의 일배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뭐 이런저런 프로세스를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뭐 참고가 조금 되셨거나, 네. 궁금하신 게 조금 해소가 된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이게 스탠스가 자꾸 이 불리한 스탠스 있는 것 같아. 근데 일단 지금 왜 SBS가 자꾸 사고를 쳐가지고 그만 다루겠습니다. 이런 얘기. 내일 SBS 또 사고 터져라. 그만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데이브니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가벼운 거 아주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좀 무겁다 이제 힘들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방송할 수 있게. 좀 쉬엄쉬엄 하세요 좀. 막 달리시는 것도 좋은데 네. 저희가 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하여튼 광고주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가 6건, 예. 걔네도 많네. MBC가 4건 이렇게 해가지고 MBC는 뭐 보도가 일배니까. 로고가 문제야 지금? SBS, KBS, MBC 순으로 그렇게 있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뭐 TVN이든지 XTM이든지 MBN이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뭐 방송사들이 이제 있고, 네. 채널 A도 있고, 뭐 중앙일보도 있고. 일단 SBS로만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네. 예. 그 보통 나왔던 프로그램들의 이미지들이 문제가 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제작을 해놓고 TV 방영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분명히 PD들이 할 텐데 그거를 왜 알아차리지 못한 거냐? 알아차리지 못한 게 아니었다면 알고 쓴 거냐? 이게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포인트잖아요. 네. SBS에 일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 SBS에 일배가 있냐? 네.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진짜로 SBS 안에 일배가 있는 거냐?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확답을 못 하죠. 있을 수도 있지. 자기가 밝히지 않으면 네. 일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건 이제 근데 분위기 자체는 네. 내가 일배한다고 감히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놓고 못하지. 절대. 그리고 KBS는 뭐 일배한 기자가 걸렸는데 네. 뭐 그냥 기자를 이렇게 해주고 막 했잖아요. SBS는 조직이 KBS, MBC보다 굉장히 작고요. 효율적이에요. 네. 좋게 얘기하면 효율적이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이 틈이 없어요. 그 보도국 조직만 보면 네. KBS가 중앙에 있는 기자가 한 600명 된다고 그래요. 기자가 600이라고요? 네. 와. 중앙에 있는 기자만, 서울에 있는 기자만 한 600명 정도 되고, MBC가 한 400명 정도 되고, SBS가 한 250명이 좀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그 인력으로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KBS는 사람이 좀 넘치는 편이어서 네. 여유가 있죠, 여러 가지로. 네. 근데 SBS는 이제 빡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이 뭐랄까 성격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찍히면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너가 있는 조직이라. 그러니까 대놓고 그런 튀는 짓은 할 수 없겠네요. 내 일배다 뭐다 이런 거는. 절대 못하죠. 네. 절대 못해.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KBS는 정권이 바뀌고 네. 위에 헤드가 바뀌면 뭐 여지가 있잖아요. 그쵸. MBC도 박문진의 저걸 받긴 하지만 어쨌든 여지가 좀 있는데 SBS는 오너가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뭐 하나 찍히면 그냥 끝까지 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거의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떳떳이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놓고 일베가 활동을 할 수는 없다. 그거는 명확하다.
그건 명확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다. 그거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몰래 활약하면 어허. 몰래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뭐 일배하고 뭐 회사에서 일배를 하면 걸리니까 네. 회사에서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지난번에 김성준 앵커 이제 하차하게 된 그 사건처럼 이것도 저는 프로세스가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그림은 그러니까 누가 골라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뉴스 화면까지 올라오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프로세스를 조금 들여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좀 있을 텐데 일단 있냐 없냐 부분에서는 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있을 수 있다. 대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아마 숨어서 암약을 하거나 혼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그렇죠. 예, 뭐 요럴 것이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정말 부주의한 네. 거에 대한 결과물인 거냐, 아니면 정말 이게 잘 짜여가지고 각본에 의해서 이 암약하는 일배가 뭔가 이렇게 좀 일부러 이건 망가뜨리려고. 각본도 아니고 근데 질렀어. 뭐 그 지옥에 나가라 이거 뻑 박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뭐 일배가 이렇게 막 그걸 바꿔치기 하거나 뭐 이렇게 막 프로세스 중간에 막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거나 네. 그것도 뭐 가능성은 그렇게 두 개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그러면 프로세스를 보면 프로세스를 좀 뭐 알려볼게요. 이걸 약간 이제 뭐 넘겨짚을 수는 있으니까 네. 요게 크게 보면 사고가 났던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보도국에서 일어났거나 네. 제작국에서 일어났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들이 있는 조직 크게 보면 방송국은 두 가지 조직이에요. 기자들이 있는 한 무리 네. 그리고 PD들이 있는 한 무리 그리고 행정직원 조금 네. 요렇게가 SBS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자가 있는 데가 보도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작국이 이제 PD들이 PD가 있는 있는데. 데고 그 뭐 라디오국, 아나운서국 이런 네. 데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적으니까 네. 크게 보면 기자 조직 하나, PD 조직 하나 있는데 기자들이 만드는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게 뉴스에서 사고 나는 거고 네. 그리고 무슨 그 나머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뭐 런닝맨, 무슨 뭐 SNS 원정대 뭐 이런 데 사고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뉴스 만드는 팀하고 나머지 거 만드는 팀 이렇게 두 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팀에서 사고가 난 경우, 뉴스 만드는 데 사고가 난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네. 그 뉴스 만드는 조직과 프로그램 만드는 조직은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돌아가니까. 네. 근데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양쪽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전혀 별개의 조직이라 그건 약간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있었던 데는 보도국이니까 네. 보도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뭐 제작국도 비슷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SBS 본사의 정 직원들이 있고. 네. 촬영을 하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편집을 하는 기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세 그랬으니까 모니터로 완료, 작업 완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는 편집실에 내려가서 편집 기자하고 편집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CG 올라왔네요. 그러면 CG를 당겨다가 컷에다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CG 작업은 CG를 작업하는 그 CG 작업요원이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완료가 되면 이제 문자가 전송돼서 완료됐다고 알려주면 저는 그거를 가지고 내용도 한번 확인하고 네. 그리고 편집 기자한테 얘기해서 같이 앉아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 기자가 그걸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다 완성을 해가지고 그 중앙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편집부 그때 얘기했잖아요. 편집부 기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편집부 기자 그걸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일배가 활약을 한다 그러면 그 작업을 그래픽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 일배이거나 다른 사람은 확인을 못하는 그러니까. 손에 있어도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그 양반이 일배여서 그걸 일부러 갖다 쓸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뭐냐면 걸리잖아. 너무 티가 나고 내가 한 게. 작업한 사람이 딱 정확히 용코로 누군지가 걸리잖아. 나오니까. 그러면 바로 잘려.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내가 그거를 만들기가 내 모가지 내놓고 내 밥줄 내놓고 그거를 하기가 내가 정말 민주투사 같이 내가 일배로 이거를 SBS에 한번 띄우리라 라는 게 평생 소원이었으면 거기 일베 거기 게시판에 내일 8시 뉴스 봐라.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직원에 채용돼서 하다가 그걸 올리고 다음날 잘리는 꽤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페어로 짝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짝이 언제나 똑같은 짝이 아니잖아요. 달라지죠, 매번. 그러니까 그 다른 짝을 하면 분명히 공통 분모의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 뭔 소리야? 사건 사고를 내는 사람이 계속 겹칠 수 있다. 사건 사고를 나는 케이스의 그 짝들을 다 조사를 하면은 그 중에서 아트텍 직원이 그건 없어요. 그래요? 다 확인해봤어. 유독 그래? 걸리는 사람은 없어. 없었다는 이미 거잖아. 했어? 그건 겹치는 사람 없어요. 그래요? 10건 중에는
그 적어도 보도국에서는 겹친 사람 없어요. 진짜 네. 실패. 근데 아무튼, 그러면 가능성들을 아니 왜냐면 조합을 그게 외부로는 안 나가도 네. 징계 받아요. 오케이. 그렇겠죠. 좋아. 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잘릴 거를 뭐 용기 내서 하지 않는 한 그럴 리는 좀 적다. 확률이 적다. 적을 수 있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작업하는 사람이 일베여서 그거를 일부러 도용해가지고 네.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명확하게 누군지가 뽀록이 나고 그렇게 걸리면 폐무대기로 나눠지거든요. 그 메커니즘은 똑같으니까. 취재, 촬영, 편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사람 그게 기자든 PD든 네. 그렇죠. 취재를 하는 직역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SBS 정직원들이에요. 네. 근데 촬영을 하는 곳 그리고 편집을 하거나 뭐 CG를 만들어서 붙이거나 이 이제 후반 작업을 하는 네. 요 조직은 그거 회사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회사처럼. 내분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촬영을 하는 쪽을 SBS 뉴스텍 아하. 그리고 이 뭔가 이 제작 이걸 하는 걸 SBS 아트텍 이렇게 회사가 따로 있어요. 네. 들어본 이름들이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8시 뉴스를 예를 들면 8시 뉴스에 이제 그래픽을 쓰고 싶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제 리포트에다가 뭐 이렇게 뭐 그래프를 쓰거나 뭐 이렇게 뭐 CG가 돌아가는 3D CG나 2D CG나 이런 걸 이제 쓰고 싶으면 네. 어떻게 하냐면 신청하는 양식이 있어요. 네. 이제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디지털로 그냥 다 하는데 ERP 시스템에서 이제 직접 하는데 네. 거기 ERP에다가는 그림을 막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글로 써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대부분 종이에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다 밑그림을 대충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CG실로 가요. 네. 그래서 CG실에다가 제가 이제 그린 그림을 이제 몇 컷 이렇게 그래서 그려가지고 가서 거기다 뭐 몇 시에 누가 어느 프로그램에 뭐 2D, 3D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기재하는 양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CG실에 가죠. 그래서 CG실에서 CG 맡기러 왔습니다 하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CG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부서들이 대충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정을 해줘요. 네. 누구한테 가세요? 데이브니어한테 가세요. 네. 그럼 제가 데이브니어 배정을 받은 다음에 데이브니어한테 가요. 그럼 이제 제 뭐 알림으로 이제 각자한테 문자가 가죠. 몇 시 뉴스에 어느 프로그램에 누구 기자가 어느 CG 담당자하고 페어가 됐다라고 문자 메시지가 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는 가서 설명을 해줘요. 제가 밑그림 그린 걸 보여주면서 자, 이 부분에다가는 요 마크를 넣어주시고 여기다가는 뭐 워딩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사람 실루엣 이렇게 넣어가지고 검찰에서 발표한 뭐 법조문은 이런 게 있는데 뭐 검찰 관계자 해가지고 실루엣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그림 나오게 그리고 이게 빡 바뀌면서 뭐 다른 게 나오게 네. 그래프는 어떻게 넣어주시고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네. 쭉 알아듣잖아요.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제작을 해요. 제작은 혼자서 해요. 네. 그림을 뭐 웹상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걸로 이제 막 바꿔서 네. 그 작업을 해서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렌더링을 걸어서 그 작품이 나오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아까 페어가 됐으니까. 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윤석열 검사 얘기가 없었으면 이게 우리의 메인 야마였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 SBS 전 직장이 도와주질 않네 진짜. SBS 일배 논란을 네. 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올려주신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좀 심해. 좀. 그래서 제가 어쨌든 네. 뭐 또 가져왔어요. 근데 또 가루가 되도록 깔 것 같아. 아니야 뭘까요? 자 여태 있었던 케이스 한번 읊어주세요. SBS 일배 사건은 뭐 여러 군데서 정리해 주셨던데 총 10건 있었습니다. 2003년 8월 20일 뉴스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코알라 이렇게 합성한 사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온 게 2013년 8월이 처음이었고 그 뒤에 이제 2013년 9월, 2014년 3월, 2014년 6월, 8월, 11월, 2015년 5월, 7월, 9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5월 17일 날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타임지 표지를 합성해가지고 나온 것까지 네. 해서 총 10건.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래서 미국 타임지에서도 그거 다뤘잖아. SBS 일베 논란 보도했어요. 타임지에서도. 네. 참, 이 국가적으로 무슨 국제망신이야 방송일까요? 이게 뭐야?
아, 정말 왜 그런 겁니까? 무슨, 이게 좀 방송 만드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일베 로고 관련해가지고 네. 몇 건이나 있는지를 이제 찾아봤더니 네. 뭐 나무위키 이런 데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방송사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있는 걸 싹 다 정리 이제 알려진 것만 네. 63건이에요. 많기도 하다. 뭐 TVN, 무슨 XTM, 뭐 MBC, KBS, 연세대, 뭐 아이폰, 내내치킨 뭐 좀 많이 쭉 있어가지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을 이제 합성한 사진 건수가 21건으로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많은 게 대학교 로고를 변형한 아, 그렇죠. 연세대, 고려대 뭐 네. 이런 걸 이제 바꿔가지고 한 게 16건, 15건. 네. 그리고 뭐 대학교 로고 말고 이제 다른 로고들 왜곡한 게 이제 16개. 네. 그리고 뭐 엘사 사진 합성한 게 3개, 영화 포스터가 3개,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나머지 기타 사건들이 이제 뭐 5개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면 3사, 방송 3사는 어떨까 해서 제가 그 63건 중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네. SBS 제일 많아요. 10건. 그리고